2월 5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효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위스가 이 백신의 사용 승인을 거부해서 주목됩니다. 지난 3일 스위스 의약품 규제 당국인 스위스 메딕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가 불충분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 회사의 백신을 고령자에게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자 접종이 가능하다는 자문기구의 1차 의견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애초 식약처는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경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협은 접종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제 곧 접종을 실시하게 될 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물량 공급 계획과 유통 과정이 분명치 않아서 특정 시기에 접종 인원이 갑자기 몰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은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다가 확 풀렸을 때 접종 인원이 대거 몰리면 예진과 대기 관찰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신 보관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온도 변화 알람 기능이 설치된 전용 냉장고를 갖추도록 했지만 어떤 규격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의사가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협은 백신 접종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등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현장의 전공의들을 강제 차출하기 위해서 전공의 수련 규정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겸직 규정에 예외를 두게 되면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지고 권익도 침해받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본인과 병원장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 동원은 아니라는 복지부 해명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장과 교수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을 무시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구소는 국가 재난 상황에 투입할 1순위 의료 인력은 공무원과 공공의료기관 인력이라며 수련과 근로를 병행하는 전공의는 가장 마지막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경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은 어제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대부분 국가에선 의료과실로 의료인을 형사 입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나라는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 범죄가 아닌 한 조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소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욱 당국의대 교수는 국내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가 2015년 2187건에서 2019년 254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의사회장에 김영일 현 회장이 재선됐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마감된 온라인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69표 가운데 570표를 얻어서 상대 후보자를 71표 차로 앞서 당선됐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의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원들이 경영과 백신 접종 등의 어려움이 많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회원 고충 처리 사업, 전공의와 긴밀한 소통, 종합병원의 의사회 참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